자, 다음은 소염진통인데요. 진정하는 건데, 진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신경을 억제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신경을 억제하는 종류의 약제들이 진정하는 작용이 있고, 신경을 억제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경을 활성화해도 진정이 됩니다. 그런 것도 진정제로 쓰는 겁니다. 항경련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진통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 자체를 톤다운 시켜버릴 수 있는 약이 있다. 그런 거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증 발생과 진통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관문조절서라고 그 다음에 뭐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패스웨이, 뇌간에서 내려오는 그 하행 자극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경 억제가 필요한 국소염증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신경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을 꼭 찔렀는데 주위가 뻘거져. 이게 신경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에 신경에서 자극이 가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 신경염입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substance P하고 P물질하고 CPGR인가? CRGP인가? 그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소염증에 의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기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증이 오래가면 당연히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있으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혈액이 어떤 식으로든지 스트레스 반응에 맞춰서 편중됩니다. 상처하고 관계없이 스트레스 반응에 편중되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단기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진으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얼룩말과 사자, 얼룩말과 노. 스트레스 반응에 따른 혈류의 변화와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거와 불급이 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대부분 가는 쪽만 자꾸 생각하는데 안 가는 쪽도 생각해라. 환자가 호소하는 거는 둘 다 호소합니다. 소화가 안 되는데 가슴이 답답해. 이럴 수도 있고, 설사하는데 머리에 열나.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양쪽 혈류가 더 많이 태과한 부분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해진 부분, 불급한 부분을 설명하는 환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쇠신입니다. 쇠신은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신입니다. 향이 엄청 강합니다. 쇠신. 독성도 아주 강합니다. 여기 독이 안 써져 있는 독이 있습니다. 이거 씹어보면 아리아리합니다. 이미 어를 할 만큼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성이나 이런 거 진통작용을 이용해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빨 아픈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씹어가지고 마취시켰습니다. 마취. 거풍합니다. 산한 지체하고요. 해표하고 온폐, 화음하고 통규. 이제 통규 이런 말 나오면 뭐하고 연결된다? 신경하고 연결된다. 이런 거 이제 아시겠죠? 신경작용하고 연결된 거다. 거풍도 마찬가지죠. 풍자 나오면 당연히 신경작용하고 연결된다. 그 정도는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해역에 씁니다. 기침하는 데 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통, 뇌동. 그러니까 3차 신경통 같은 거겠죠. 뇌동 정도면. 그런 데 씁니다. 아니면 편두통. 실제 편두통. 그런데, 그러니까 뇌혈관에 염증이 번져나가는 상태. 뭐 이런 거, 뇌동. 그 다음에 온몸이 아픈 거, 구련, 풍습. 그 다음 비통. 여기도 사기가 나오네요. 이 사기도 피부 각질일까요? 사기 많이 나오네. 찾아봐야 돼요. 물추출물은 실험을 보죠. 물추출물은 통각 과민을 억제하고 진정, 진통작용이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섬유 이렇게 된 그림 보셨죠? A 델타는 이렇게 가고 시섬유 이렇게 가잖아요. 과민. 이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척추 후각에서 통각 과민이 되는 걸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통각 과민. 그리고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렇게 살짝 만지면 아프잖아요. 이걸 통각 과민이라고 해요.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억제하는 걸로 바라봐라.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진통제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약은. 근데 양약은 이거 못해요. 왜? 타이레놀을 여기로 안 가죠. 그죠? 여기를 억제하려면 뭐를 써야 돼? 마약성 진통제 대부분 그런 거 써야 됩니다. 이거를 억제하려면 항경련제나 마약성 진통제 써야 되는 겁니다.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뭐 이런 거 가지고 억제 안 됩니다. 개보린 이런 거는. 요건 이해하시죠? 위치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해열하고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국소 마취 작용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치통이 있으면 세신을 씹어서 여기를 마취시켰다고. 통증 때문에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정유성분은 현저한 기관지 이완 작용이 있습니다. 마황, 부자, 세신탕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객담, 이런 기침, 호흡곤란 이런 데. 이렇게 정유성분을 쓰려면 원래는 수치를 해야 됩니다. 정유성분을 써도 탕제로 다리려면 반드시 수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알코올 추출입니다. 알코올 추출, 정유는. 그러니까 가수분해 하면 기름은 안 우러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추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대해서 소량 투여 시 흥분, 대량 투여 시 억제, 관상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협심증이나 이런 통증에도 씁니다. 대신 이게 강한 진통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진통제 정도? 많이 먹는 진통제, 개보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범위한 아드레날린 수용체 효연제로 작용합니다. 교감신경 흥분제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아? 마왕하고 똑같죠. 효연제, 교감신경 효연제. 마왕, 세신, 부자, 몽땅 다 효연제. 세 가지 다 효연제입니다. 그 다음 즉 강심이나 혈관확장, 평활근 이완, 지질대사 촉진, 혈당 상승, 대사 기능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 안으로 당을 밀어 넣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히스타민이나 항알러지 작용을 하고 살충 항균 작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진통제라는 얘기입니다. 신경을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신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다. 여기서 어디 있어요? 없네? 진통제라는 말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가 요겁니다. 여기 효연제. 교감신경 효연제로 쓴다. 이게 흥분을 높인다. 그런 데도 쓴다.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진통도 하고 흥분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깔아져서 기침하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기침하다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려내? 교감신경 흥분을 시켜주면 사람이 좀 깽동깽동해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마황이나 애들이 기관지 확장을 시키죠. 얘하고 부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통도 되잖아요.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걸 억제하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세신 요약입니다. 신호온, 매운맛. 발산하며 체온은 상승한다. 뭐 당연하죠.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거품해표는 해라고요. 통규가 통각과민이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이게 번쩍번쩍하게 얼룩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룩말 사자를 봐야지 이렇게 통규 그게 통규예요. 사자를 봐야지 사자가 안 보이면 죽잖아요. 물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감각기가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온태, 화음, 현저한 기관지 이완 작용이 있다. 마왕부자 세신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고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석고. 예. 여기도 신입니다. 근데 석고 끓인 물 먹어봤죠? 맛있어요? 아무 맛 없어요. 그게 뭘 매워요? 말도 안 되지. 아무 맛이 없어요. 밍밍형입니다. 밍밍. 근데 신미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로 신미는 뭐야? 감각신경을 자극하잖아요. 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미를 써놓은 것. 그 다음에 완비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지갈 거화. 이게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석고를 끓여서 먹으니까 제일 많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 끓여서 마시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위장이나 이런 데 염증 생긴 거 있잖아요. 화끈한데 섞어 먹으면 확 가라앉아요. 그래서 위장신경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위궤양 번페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섞고 들어간 약들 쓰면 확 가라앉아요. 그 처방도 있는데, 어디죠? 동의보감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 그 방풍통성산하고 유사한 처방이 하나 있어요. 그 위장염에 쓰는, 초기 위장염에 쓰는 처방. 그런 처방을 씁니다. 방풍통성산을 써도 돼요, 그때. 그 다음에 백호가인삼탕하고 확향경지산을 섞든 자약감추탕을 섞든 그런 거 섞어서 써도 돼요. 잘 들어요, 진짜. 근데 뭐가 문제야? 진단을 잘 못해. 이게 위장신경염인지 위염인지를 가려내질 못하는 것 뿐이야. 가려내면 진짜 잘 나와요. 그런 거에 쓴다. 그래서 요 위치에 신경흥분에 아주 잘 듣는다.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동본 쪽에 보시면 중풍, 한열. 중풍입니다. 신경에 생긴 열입니다. 그 다음에 시마, 역기, 경천. 여기서 역기,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천식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뭐에 의해서? 신경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구건, 고초, 입이 말라가지고 말라붙고 쓰고 입이. 그 다음에 입이 쓴 거. 입이 쓴 거는 다 역류입니다. 100% 역류. 쓸개즙의 역류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요.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이 쓰면 역류다. 그러니까 12지장으로부터 역류한 겁니다. 입이 쉰 거는 위산이 넘어온 거지. 입이 쓴 거는 그 밑에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 쓴 거를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맛을 가진 거는 쓸개즙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능식입니다. 식. 호흡이 안 되는 거죠. 호흡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중, 견통, 제사귀. 그 다음에 금창, 산유. 조시 안 나올 때도 쓴다는 얘기네요.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적으로는 해열작용이 잘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탐식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자궁평항은 촉진, 연동운동을 억제합니다. 장의 운동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신경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억제하는 겁니다. 이뇨, 혈당과 이렇게 쭉 있는데요. 다 있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왜 얘가 들어오면 그런 작용을 할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석고를 먹으면 왜 그런 작용을 하지? 그럼 두부 만드는데 석고 쓰는데 그놈을 먹어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까? 두부 먹으면 그럼 열이 떨어지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이것도 선생님 말씀인데 잔물이 섞여야 된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나온 석고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잔물이 섞여 있겠죠. 그게 하나의 처방인 거죠. 하나의 처방. 잔물이 섞여 있는 석고. 그러니까 순도가 100%인 석고를 쓰지 말고 잔물이 섞여 있는 석고를 쓸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칼슘이잖아요. 함수 황산칼슘이잖아요. 칼슘이잖아요. 칼슘 주로. 칼슘을 먹으면 왜 이렇게 연동운동이 억제되니? 이거 쓰는 데가 있죠. 어디에 써요? 고혈압에 쓰잖아요. 칼슘 차단제. 쓰죠.
그러면 칼슘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차단되니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그렇잖아요? 차단될까요? 칼슘을 많이 먹으면 칼슘이. 근육으로 가는 칼슘이 차단될까? 안 되겠죠?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요거는 생각할 수 있어요. 칼슘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세포가 우그러들어요. 이게 칼슘이 들어가면 세포가 파괴되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파괴됩니다, 세포가. 그래서 우그러들어요. 움츠러듭니다. 첫 번째 그거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장내세균총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내세균총도 세포잖아요. 얘들은 칼슘이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칼슘이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걔들 다 죽을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럼 칼슘 차단하는 거를 생각 안 할까요, 걔들이? 칼슘 차단제 내보내지 않을까? 난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용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한코 때린 거죠. 그죠? 저쪽은 성분으로 해서 칼슘 차단제를 줬고, 우린 당구를 한 큐를 때린 거지. 어디를 맞고 가라? 장내세균을 맞고 가라. 이렇게 한 큐를 때린 거지. 나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량을 쓰면 효과가 없어요. 다량을 써야 다량. 많이 써줄수록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장석수는 얘가 해를 시키니까 어쨌든 열을 떨어뜨리거든요. 먹으면.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장석수는 알았어요. 1930년에서 대략 50년쯤 활동했나요? 그때쯤 쓴 건데 충중창소록이 거기 보면 아스피린을 흉내내기 위해서 석고를 한 근씩 먹여요. 요만한 거 하나를 먹으면 해결되는데 석고 한 근 달여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도 욕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열제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호탕이 듣는 타이밍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백호탕이 언제 잘 듣냐? 열이 있어서 신경 흥분이 극도로 치달을 때 듣는 거예요. 고열인데 열이 그 신경 흥분이 안 나타나. 그럼 백호탕이 잘 안 들어요. 그런 때는 차라리 황련해독탕이 훨씬 나아요. 황련해독탕은 뭐라고? 심장을 이렇게 꽉 진다고 했잖아요. 황련해독탕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흥분이 날카롭게 일어나고 선망 증상이 오고 이러잖아요. 백호탕 쓰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백호탕은 거기에 쓴다. 그래서 갱년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예민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팔물탕에 백호탕 합방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들어요. 소화도 문제 없어요. 청이장암탕 주면 어떤 사람은 소화 걸리거든요. 소화도 문제 없어요. 그래서 흥분 억제제로, 신경 억제제로 석고는 꼭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신경에 흥분작용이 있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보면 백호탕은 생각해 볼 만한 처방이다. 그 말입니다. 열하고 관계가 없다. 물론 열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이라고 안 하고 화라고 써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저 화는 신경을 억제하는 걸로 이해해야 된다. 대사기능 억제입니다. 칼슘 차단이라는 얘기. 칼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를 분비하게 만들잖아요. 칼슘은 이렇게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소포를 밀어내게 하는, 말하자면 운동하게 하는 거예요. 칼슘이 많이 들어가면 세포가 너무 운동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쥐어짜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슘이. 칼슘을 가지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소포체들을 밀어내는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미세 필라멘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근육에서도 칼슘은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쓰고 있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차단하는 거로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내 세균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겠어요? 걔들은 뭐 칼슘 들어오면 가만히 당하나요? 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장벽, 점막세포들이, 상피세포들이 칼슘을 많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위축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냐면 소화 흡수, 당의 흡수를 막아요. 얘들이 위축되면 흡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우탕이 당뇨병에 쓰는 당뇨병. 당 흡수를 막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방풍통성산 이런 거를 당뇨에 쓴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억제 능력이 있다는 거죠. 흡수 억제 능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위고비처럼 완전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세포들이 다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시들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흥분하죠.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 문제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한약 처방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뒷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꼭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방풍통성산에 보성의 약재가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 다음에 풀을 끓이면 거기에 무조건 보성의 말하자면 전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차단은 안 해요. 근데 양약 같은 경우 완전 차단이 되는 거.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황련해독탕을 쓰더라도 뭔가 대책이 있죠. 그게 심장을 너무 꽉 누르지 못하도록 누굴 넣었어요? 똑같은 작용이 있는 치자를 넣었는데 얘는 부경신경 활성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정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약 처방 그 뒤 마지막에 문제가 생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차단은 안 될 것이다, 한약은. 그런데 어쨌든 내 생각에는 요 역할을 석고가 분명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써보면 그렇게 들어요. 석고 요약입니다. 신감한. 여기는 신맛이 아닌데, 매운맛이 아닌데 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경에 작용해서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완비 있기, 장의 연동운동을 억제합니다. 완비, 느리게 한다 이거죠. 따뜻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한다 이런 거 굳어 있을 때 그거를 좀 푸는데 이때는 왜 굳어? 신경 자극 때문에 굳은 거죠. 그래서 위장관 신경염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갈, 거화, 이 스트레스 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경 흥분하면, 교감신경 흥분하면 점액 분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기출한, 해열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신경성 발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막 흥분하면 열 나오잖아요. 교감신경 흥분에 의해서 땀 나오죠.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해열작용은?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흥분 막 하면, 교감신경 흥분되면 땀이 좀 덜 나오겠죠. 막혀가지고. 그랬다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나오는 형태?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모, 따라다니는 거죠. 왜 지모를 석고하고 같이 썼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거. 지모하고 석고, 백호탕에 왜 두 놈이 꼭 붙어 다니냐 이거지. 지모는 곰입니다. 고감하고 하나입니다. 실제로 씁니다. 지모는. 그 다음에 청열사화도 하잖아요. 여기 열도 끄고 화도 끄죠. 그 다음에 자응윤조. 이게 특징이죠. 그 두 가지가 특징이죠. 신동본초계에서는 소갈열증을 합니다. 갈증이 난다는 얘기죠. 이 내장장기에 열이 있어서 갈증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소갈을 현대병명으로 당뇨병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속에 열이 있어서 갈증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 제사기하고요. 요거. 그다음에 부종을 가라앉히고요. 하수 부종 가라앉히면 갔죠. 보부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추출물은 지속적으로 강한 해열과 진정작용이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강한 해열.
여기 진정작용이 사화 이런 거 연결되겠죠. 이 지속적으로 해열하는 약이 앞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거품 습제 중에 하나. 지속적으로 해열작용이 있는 약. 기억 안 나요? 이거 현저한 해열작용. 시오가 해열작용이 아주 강하죠. 현저한 해열작용. 이런 말을 쓰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속적인 해열작용. 이거 기억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혈당 강화 작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요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결핵, 이질, 대장, 디프테리아, 폐렴, 살모넬라, 인플루엔자, L형 바이러스 등 이렇게 한다는 거. 얘 항균 작용이 엄청 강한 약이라는 거예요. 얘하고 또 누구 얘기했죠? 지모하고 꼭 알아둬야 되는 거. 하나 또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 항균 작용이 엄청 강한 놈 하나 있다고? 기억 못 하는구나. 연교. 이 이비인후과의 단방으로 연교 쓰는 거라고. 항균 작용 엄청 강한 약이 2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연교하고 또 하나가 지모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주 강한 약이다. 연교는 어떻게 복용하냐면 차로, 이비인후과 영역에 차로 장복해서 치료했다. 옛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발모 촉진 작용하고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하고 자궁 수축 작용이 있고요. 물 추출물은 부신 피질 호르몬의 분비 억제와 위축 방지, 스트레스성 위궤양 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염증 작용이 강하다는 뜻이죠. 이것도. 그래서 항염증 작용이 생각보다 이 지모가 엄청 강한 약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음윤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염증으로 이렇게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미열이 계속 됐을 때 입이 마르고 사람이 초췌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항생제 쓰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지모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모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음윤조는 저는 거기서 찾았습니다. 만성염증을 치료할 때 강한 항균제를 썼을 경우에 몸이 회복되는 상황처럼 생각되는 것 같다. 그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석고하고 섞였을 것이다. 2가지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 문제는 놓아둔 거예요. 그래서 지모는 스트레스를 해결한다. 지모 황백이 어울려 다닐 때는 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성 궤양, 부신 팽창, 면역계 조직의 위축 이런 건데 지모가 이걸 풀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은 봐둬야 된다. 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지속적인 해열이라는 문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지모가 특이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속적이네요. 지모 요약입니다. 고감한 사하고 완하며 체온을 강화합니다. 쓴 거는 몸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을 때 쓴다고 늘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청열사화에서 사화는 결국 신경 쪽이 열이니까 이게 스트레스 염증이 오래되면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신경염처럼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억제하는 느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청열은 당연히 지속적인 해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화가 신경 쪽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신팽창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모에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해열 플러스 스트레스 반응에 의해서 부신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백호탕에서 쓴 거는 그럼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 항염증하고 해열작용을 훨씬 더 많이 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음윤조는 스트레스 반응 억제해서 찾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화, 자음도 마찬가지죠. 부신 쪽을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지모황백이 들어가는 뭐 아까 지백지황탕에서는 이쪽을 위주로 썼을 확률이 높다. 백호탕에서는 이쪽을 위주로 썼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단피입니다. 고신 미한입니다. 쓰고 매운맛이 있나 목단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열 양열을 하고 활열 거합니다. 그다음에 양열이 먼저 목단피 한번 봤죠? 앞에서 보지 않았나요? 봤습니다. 예, 봤죠? 양열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열, 중풍, 계종, 경, 그 다음에 경간, 사기 이런 데 쓴다고. 여기서 진정, 한경련, 해열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항콜린 작용이 있다. 요것 때문에 뭐하고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이 생각해도 된다. 작약하고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항경련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경련 작용이 있다. 그런데 왜 목단피를 썼니? 거기에 목단피하고 작약하고 차이가 있니?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그게 이 말일 거예요. 이 말일 건데 파어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억제한다. 뭐 이런 게 파어열일까요? 그런 거는 엮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혈전 형성 억제 이런 것도 실험에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작약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위주로 쓸 거면 목단피를 안 쓰겠죠. 만약에 이 어혈을 위주로 썼으면 뭐 도인, 뭐 홍화,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갔을 겁니다. 근데 목단피는 그거 플러스 뭐가 더 강해? 항콜린, 항경련 이쪽이 강한 약제로 보셔야 됩니다. 목단피 고는 얘기했고요. 청열, 양열에서 양열, 해열하고 혈압 강화를 조금 시킵니다. 목단피도. 진정, 진경작용이 있는 거는 다 합니다. 이런 거 조금씩. 근데 이제 이런 걸 조금씩 하는데 이게 꽂혀가지고 목단피는 해열하고 혈압 강화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이나 항경련 효과가 있는 약들이 양방에 항경련제처럼 듣니? 아니에요. 그 정도는 말이 안 돼. 있긴 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있긴 해. 근데 저쪽에서 쓰는 항경련제 하나를 먹으면 뚝 떨어지고 그런 약처럼 듣냐? 그건 아니야. 해열은 하는데 아스피린처럼 해열하냐? 아니야, 그건. 요 정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활혈거, 항경련이나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용은 있는데 그렇게 강하냐? 아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런 역할로 쓰는데 피해는 많지 않죠. 그렇지만 작용도 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백지황탕을 써서 뭔가 획기적으로 확 치료되는 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야, 혈압 강화 한다니까 혈압약으로 목단피 갈아주면 될까?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다음 용골입니다. 용골은 석고에서 이야기한 거 비슷한데요. 석고하고 얘가 차이가 있어요. 그쪽은 굉장히 강력한 석고는 효과가 있거든요. 열나고 막 신경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얘도 분명히 칼슘제인데. 안심신하고 그 다음에 익신, 진정을 하잖아요. 아니, 안정제입니다. 분명히. 칼슘을 써서 칼슘 차단을 하고 내장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석고만큼 안 해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그 다음에 삽장을 해요. 삽장을 한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이게 흡착제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고를 달여서 먹으면 얘들이 장에 들어가가지고 장에서 분비되는 그 점액 이런 것들을 흡착을 해요. 붙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거, 뭔가를 부착시키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요. 흡착제로.
이 용고를 많이 써서 이렇게 뿌옇게 흐트러서 먹으면 변이 굳어요. 개들이 잡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진흙을 먹잖아요. 기아 상태. 킬레이트. 맞아요. 그 진흙을 먹잖아요. 그러면 변이 굳어서 죽어요. 이게 흡착이 돼가지고.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막 빨아들이는 거.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얘도 그렇고요. 활석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석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활석을 쓰는 데가, 활석을 조개껍질 이런 데 쓰는 데가 어디냐면 기름에 초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름에 튀겨내는 것들 거유할 때 활석 씁니다. 그거를 흡착해내는 거예요. 활석에 묻으면 다 빨아냅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보두 같은 거 다 기름에 튀겼습니다. 워낙 독하니까. 지금 마전자 내가 쓰잖아요. 마전자 기름에 튀깁니다. 독성 제거를. 그리고 그것들을 흡착하는 방법이 옛날 사람들이 썼던 게 활석입니다. 그 다음에 조개껍질, 간 거. 그런 것들에 묻어버리면 다 빨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 안에 있는 기름기가 다 빨려나갑니다. 그런 데 쓰는 겁니다. 흡착제로. 예. 그 다음에 지혈삽장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기염창은 이런 데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흡착, 진물 이런 걸 흡착해가지고 딱지지게 만드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경하고 안심신하는 거는 장을 안정시키는 근육 운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칼슘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칼슘 차단제, 아까 석고를 설명하면서 설명이 된 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하는데 석고보다는 약하다. 그 다음에 뭐로 많이 쓰니? 흡착제로 훨씬 더 많이 쓴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흡착제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흡착제로 쓴다. 그 다음에 진경 안정시 칼슘 차단 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에 설명한 석고로 요건 대체를 하겠습니다. 지혈삽장이 무기물 흡착제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 생기염창 무기물 흡착제입니다. 여기 붙여가지고 진물을 흡착해서 딱지지게 만드는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장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깥에서 보고 먹어서 상처에 발라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궤양에 용골이나 모료를 쓰잖아요. 이때는 하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하를 하면 탄산칼슘이 뭔가로 변해요. 그 발라지는 형태의 칼슘으로 변합니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궤양이나 이런 데 쓸 때는 반드시 하 한 놈을 써라. 뜨거운 불에 달군 놈.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겁니다. 탄산칼슘 자체를. 그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까먹었네. 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황입니다. 쓸개즙이 신경 억제를 하니.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담즙 분비가 앞에서 이제 나온 게 담즙을 많이 분비하면 번경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담즙이 대부분 콜레스테롤 계열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담즙이. 우리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사람이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뭐죠? 고지혈증 약 먹으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아시죠? 이제 사람이 그냥 삐쩍삐쩍 기운이 쑥쑥쑥쑥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왔던 한 70대 된 여자분이 허리 아파서 왔어요. 어디 가도 허리가 안 낫는데 자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사진 찍어봤더니 뭐죠? 협착증 조금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안 낫는다는 거야. 무슨 약 먹냐고. 고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 몇 년이냐고. 한 6년 정도 됐다고. 고지혈증 약 때문에 안 낫는다고. 영양불량이라고 이거. 그래서 근육이 힘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런데 그날을 끊더라고. 끊는다고. 하고 침 맞고 갔어요. 자기는 보약은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약 먹어도 되니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래서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쓸개즙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지혈, 어디죠? 혈관 안에 지질이 부족해지면 사람이 기운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황이나 이런 것들이
신경 억제를 하니 실험을 했어요. 이게 이 간담을 하고 정신을 하고 제열을 하고 뭐 경미 이지를 하면서 막 경기를 하는 상태 그런 데를 쓴다고 하는데 한번 보니까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어요. 양의 실험에서. 그다음 몰핀의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강화해요. 뭐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 진통, 해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을 쓴다는 게 신경 억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잠 못 자고 이런 우왕청심원 괜히 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균 작용 하나를 지닌 물 추출물은 심근 수축력을 강화하고 혈압을 강화합니다. 물 추출물은 근데 물 추출물로 쓰나요? 우왕을 전부 다 뭐로 써? 환약으로 쓰죠. 이걸 달에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환약으로 쓰죠. 가루약으로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담즙 분비 여기 촉진도 하는데 그 담즙에 들어있는 담즙산을 제공하기도 할 거예요. 담즙산이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영양소인 거예요. 담즙산이 부족하면 사람이 또 희멀건해져요. 아까 뭐죠? 쓸개 떼는 사람들, 담낭 절제한 사람들이 기운 빠지는 얘기 했잖아요. 그게 담즙산이 나가면서 재흡수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정량밖에 못 합니다. 췌장 말단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면 담즙산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콜레스테롤이 줄줄 빠져나가는 거죠. 줄줄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저거 똑같겠죠. 말하자면 고지혈증 약 먹는 사람하고 비슷하겠죠. 증상들이. 기운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희멀건해지고. 자, 그래서 우왕도 결국 신경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데 언제 쓰냐가 중요합니다. 석고 같은 경우 쓰는 상황과 우왕을 쓰는 상황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차이들을 좀 생각해 두면 좋고요. 제가 만드는 환약에는 거의 다 소쓸개 넣습니다. 이런 거 이제 배웠죠. 왜 옛날 사람들이 환약을 만들면 웅담, 사양 뭐 이런 거 다 넣니?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넣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죠. 신경에 대한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약이 생각보다 신경에 대한 그 신경을 다루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통 한의학에서는 신경 자체가 배제되어 있잖아요. 오장 논리로만 쳐다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신경학을 좀 공부하고 쳐다보면 정말 많은 신경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한약이. 그런 약 중에 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도 양약에 뭐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나 이런 걸 쓰면 반드시 뒤에 부작용이 따라오거든요. 근육이완이라는 아주 강력한 부작용들이 따라오는데 한약은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작용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뒤에 뭔가를 꼭 넣어놨어요. 옛날 사람들은 야 이거 부작용이야 하고 뭘 넣은 거죠. 그래서 훌륭해요. 약을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장기간 써도 큰 문제가 없이 쓸 수 있는 처방들이라는 거예요. 신경 억제 하더라도. 문제는 그 처방이 신경 억제 한다는 걸 알아내는 데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어떤 처방이 신경 억제를 하니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내가 알아내면 그놈을 이제 운영하는 능력만 가지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약들이 신경 억제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왕요약입니다. 정정신, 중추신경 억제하는 겁니다. 진통작용이 있고 제열,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혈압 강화하는 작용도 있고 익간담은 담즙 분비를 하게 하고 담즙산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루사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루사 엄청나게 많이 쓰죠. 그죠? 양방에서 간 안 좋다면 다 우루사 주잖아요. 피곤하면 우루사 주잖아요. 그 영역입니다. 담즙산이 어떤 역할을 하니 내장순환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쓸개즙에서 담즙이 분비된 다음에 담즙산은 전량 재흡수합니다. 췌장 말단에서 요 순환 이렇게 해서 도는 요 순환을 내장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이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병 후 회복할 때 링거만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뭐가 들어와요? 쓸개즙이 순환이 되면서 단백질하고 지방이 소화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담즙산의 역할입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라고. 오수유, 신미, 오수유 매워요. 그죠? 실제로 매워요. 쓰고, 매운맛이 훨씬 강합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탕포하라고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가서 이렇게 물거내고 써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쓰이는 데를 보면 찬 것을 몰아내요. 흩어지게 해요. 찬 거를 흩어지게 한다. 통증을 그치게도 하고, 그 다음에 강력지구를 해요. 이게 강력지구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뭐가 있지? 그걸 물어야죠. 그냥 구토를 멈추게 해. 이렇게만 할 수도 있지만, 해부에서 들어가 보자 이거지. 어디에 작용해서 구토를 멈추게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몸에 구토중추가 있어요. 구토중추 억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그래서 멀미약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수유가 구토중추를 억제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습을해요. 습을 말린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물이 제일 많아요. 거의 70%가 물이니까. 그럼 습을 마르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줄인다. 체액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까고 들어가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혈관 안에 있는 물을 줄이냐? 그런 역할을 하나? 그럼 이뇨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땀을 막 내보내야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이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냥 생리적인 물이냐? 세포 외액이니 세포 내액이니 이런 말로 첫 번째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이게 습이 병리적이냐? 병리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죠. 그죠? 여기서는 대부분 이거겠죠. 병리적인 예. 그럼 병리적인 습이라는 게 뭐죠? 또 까고 들어가 봐야죠. 우리 몸을. 병리적인 습이 뭘까? 당연히 염증이죠. 이제 다 아시죠? 이 정도는. 염증이에요, 염증. 염증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발열, 발적, 부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염증이다. 두 번째 예우라는 게 뭐예요? 염증은 무조건 부종이다. 그죠? 그래서 습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의 부종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온중지사. 몸 안을 따뜻하게 해서 설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설사는 찬 거라고 했잖아요. 차기 때문에 설사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아닌 경우 많죠. 장염설사. 그게 차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장염설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결국은 체온의 어떤 변화 때문에 설사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거예요, 오수유를. 장염설사였으면 사람 잡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간, 하기. 이런 말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 간자가 리버야? 열어서 이게 간이 리버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한의사들은 이걸 보면 다 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리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리버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닙니다. 예. 여기는 소간 하기 할 때 이 하기하고 같이 물려가면 얘는 그 신경작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경작용의 어떤 부분, 간이 그걸 얘기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분초 100개 하는데 1년은 걸릴 거예요. 이제 빨리 나갈게요. 아까 한 얘기 때문에 천천히 한 거예요. 자, 온중 신동본초경을 보니까 온중하는 데 써요. 가운데를 덮이는 데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하는 데도 쓰고요.
통증을 억제하는 데도 쓰고요. 해역하는 데도 써요. 구토중추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침도 구토와 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한열, 제습, 습을 없애요. 혈비, 마비, 감이 오는 거. 그 다음에 풍사를 제거하는데, 그 다음에 개주리, 그러니까 여기 이 피부를 여는데 이런 데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 분모가 이거라고 했잖아요. 효능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요거의 공통 분모를 요거로 이해하고 싶어 해요. 양리.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양리가 없으니까 공통 분모를 요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리를 가보면 요 효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소화기관 촉진이 있고 구풍, 장관 내 이상 발효 및 구토 억제 작용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강력지구는 이제 해결됐죠. 구토중추 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실험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 추출물은 대장의 무스카린 수용체에 결합하여 연도운동을 억제함으로써 지사효과가 있어요. 원중지사 이제 해결이 됐죠. 됐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왔잖아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고 거기서 본 거잖아요. 오수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본 거잖아요. 거기까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진경, 진통,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됐죠? 통증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험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데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닐로이드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중추성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 자극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TRP입니다. 바닐로이드가. 그래서 신경에 자극을 줘서 혈압을 낮추는 거예요. 학이 생각해 볼 만하죠.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 낮출 수 있는 거. 그 다음 말초성 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혈관 수축도 해요. 어쨌든 혈압을 낮춰요. 소간해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심박동수를 줄이고 심장 확장 압을 감소시키며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요 위과하고 똑같죠. 이건 같은 얘기예요. 혈압을 낮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소량에선 자궁근을 이완하나 수축하는 작용도 해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얘기죠. 어떤 경우는 수축하고 어떤 경우는 이완하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항균 작용들이 있어요. 구충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체온 상승 작용과 혈류 촉진 작용이 있어요. 여기 이제 원중이 됐네요. 다 되잖아요. 우리는 공통분모, 이런 데서 이런 질환이 나왔는데 그 공통분모를 뭘 가지고 더 쉽게 이해하냐면 양리 가지고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양리가 없었으니까 요 위 거를 공통분모로 본 거예요. 요 얘기가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해석되는 거죠. 뭐 의심 나올 거 없잖아요. 어쨌든 배를 깔르고 들어가서 보니까 실험을 해서 어디에 작용하는지 보니까 대충 설명이 되잖아요. 아, 이거는 대충 설명이 되면 돼요. 꼭 이렇다 이러면 안 돼요. 오수유에 한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딱딱 맞게 막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본초라는 건. 자,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닐로이드 수용체 작용약으로 캡사이신과 같이 항비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TRP V 한 1이나 2, 3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막 이렇게 에너지를 태우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TRP A1 패밀리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패밀리. 작용을 하는 거, 이게 신경을 건드린다, 감각신경을 건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감각신경을 건드린다. 이제 감각신경을 건드리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는지까지는 이제 이해 가시잖아요. TRP V1 계열은 감각신경을 건드리면 두 가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신경을 타긴 타요. 그러니까 C섬유나 A델타 섬유를 타긴 하는데 얘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통증으로 인지하는 거하고 하나는 온도로 인지하는 작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TRP V1 같은 경우는 대략 40 몇 도로 인지를 해요.
고추를 먹으면 열난다는 얘기예요. 열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오수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수유를 먹으면 우리가 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걔가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열감을 느끼는 중추를 자극하게 하는 거죠. 온도 중추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워지고 있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약해보면 신고, 유도, 그러니까 매운 거 TRP하고 관련이 있고 발산을 하고 이제 발산을 하고 설하고 이런 얘기도 이해할 수 있죠. 매운 게 들어오면 내장 온도가 올라가고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혈액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피부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해 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산한 온중하는 거 당연하죠. 체온이 올라가니까 혈류 촉진 작용이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내장에서부터 피부나 사지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강력지구 지사, 연동운동 억제, 지구작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 다음에 소관하기, 진경, 진통, 혈압 강화 작용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는데 오수유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제일 많이 써요. 네, 제일 많이 써요. 이 상황으로. 그러니까 장, 중, 위, 소장, 대장 뭐 이렇게 해서 복강 내의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먹는 거니까 당연히 고기가 제일 먼저 자극이 되겠죠. 자극을 해서 체온을 올렸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혈액이 내장장기로부터 피부 쪽으로 이동해 가도록 하는데 쓴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오수유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수유탕 이런 거에 그 탕 조문을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그 환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알죠. 오수유탕 그런데 쓰는 거네. 한 방에.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장염 설사에는 쓸 수 없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용담입니다. 이게 신경 억제인데 앞에서 용담을 얘기했습니다. 용담도 신경 억제 작용이 있다. 대량에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중추신경 흥분작용이 있으나 대량에서 마취 진정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이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제로는 잘 안 쓰죠. 신경 억제를 할 때 용담을 주제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 용담을 어디에 주제를 써? 염증을 해결하는데. 주로 점막염증을 해결하는데 염담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거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도 마찬가지로 억제를 하죠. 신경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신경 억제는 신경세포에 나트륨이 마구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분극 돼가지고 탈분극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마취. 신경 억제하는데 부자도 쓴다.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